안녕하세요. 금요사건 파일 디바제식합니다. 2005년 6월 16일 목요일 오후 서울 성북구 도남동에 있는 미분양 아파트에 청소업체 직원인 김 씨가 들어갑니다. 곳곳에 광고 전단지를 부착하기 위해서였죠. 특히 그날은 전달받은 지시가 하나 있었는데 관리사무실에서 전단지를 떼어낼 수 있으니 아파트 안이나 붙박이장 그리고 화장실 안쪽까지 여러 개를 잘 붙여놓으라는 사장의 요구였습니다. 이 아파트는 이제 막 입주가 하나둘 시작되고 있었는데 여전히 마무리 공사 때문에 대부분의 현관문이 열려있거나 또는 잠겼더라도 비밀번호가 0000 정도였습니다. 김 씨는 순조롭게 내부로 들어가 배포 작업을 할 수 있었죠. 그렇게 어느덧 6층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순간 고약한 악취가 코를 찔렀는데요. 그냥 지나칠까 했지만 혹시나 사장한테 걸리면 질책을 당할 수 있기에 그는 결국 6층 현관문이 열린 어느 집 안으로 들어서게 됩니다. 여기가 그 냄새의 근원지인 것 같았죠. 여기저기 전단지를 붙이던 그가 마침내 안방 화장실 앞에 다다랐습니다. 문고리를 돌려서 문을 열려는 찰나 안에 뭔가 묵직한 게 걸려있는 느낌을 받았는데요. 그는 문을 다시 한번 닫았다가 힘을 실어 밀면서 욕실 내부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눈앞에는 여성의 시신 한 구가 놓여 있었죠. 김 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감식을 시작했습니다. 이 시신이 발라 상태였는데 초여름의 후덥지근한 날씨 때문에 얼굴은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심하게 부패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입고 있던 원피스의 앞단이 찢겨져서 사라졌다는 점, 또 속옷이 벗겨져서 다리에 걸쳐져 있었다는 점에서 간간히 의심됐죠. 현장에서는 그녀의 핸드백과 소지품, 또 손목에 차고 있던 고가의 시계가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신원 파악 결과 피해자는 30살의 이 씨, 미스 춘향 출신의 출중한 외모, 그리고 성격도 좋고 학벌도 좋은 일명 엄친딸이었습니다. 그녀는 부산의 한 대학을 다니다가 2001년 서울 성북구에 있는 K대에 편입해서 1년 전인 2004년 이미 졸업을 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같은 해에 3년 동안 연애했던 명문대 대학원생과 결혼을 했는데 남편이 수백억대 부동산 자산가의 아들이란 게 알려지면서 이 씨는 주변인들에게 재력가 며느리로 통했죠. 그녀는 사실 이미 일주일 전 남편에 의해 실종 신고가 된 상태였습니다. 부검 결과 이 씨는 실종 당일인 6월 9일 사망한 것으로 추정됐죠. 시신을 보니까 목에 작은 상처 외에 별다른 외상이 발견되지 않습니다. 사실상 너무도 부패해 있었기 때문에 폭행이나 결박 같은 외상을 정확히 확인할 수는 없었다고 해요. 다만 목뼈가 골절되어 있는 것으로 봐서 사인은 목졸림에 의한 경부압박 질식사로 추정됩니다. 간간히 의심된다고 했었었죠. 정액 반응 검사 결과는 음성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범인이 성폭행을 시도는 했지만 이 씨가 저항을 하면서 실패했고 결국 단념한 후 목을 졸라 살해한 것으로 짐작됩니다. 그런데 원피스 앞부분이 찢어지고 또 그게 사라진 이유를 생각해보면 혹시 거기에 뭔가 체액이나 범인을 특정한 무언가가 묻어있지 않았나 하는 의심도 가능하죠. 그런데 왜 하필 이 씨는 이 아무런 연관도 없는 도남동 미입주 아파트에서 시신으로 발견된 걸까요? 여러 가능성 중에서 그나마 합리적인 의심은 누군가 이 씨를 여기에 의도적으로 유인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또 현장엔 그녀가 강제로 끌려 들어온 흔적이 보이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강제가 아닌 면식범의 소행이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물론 피해자가 아파트 부근에서 위협을 느끼다가 우연히 여기로 도망쳐 왔는데 쫓아온 범인에게 살해당했을 가능성도 있죠. 경찰은 이 모든 걸 열어두고 이 씨가 아파트에 들어간 그 이유를 밝히는 것이 사건의 키라고 생각합니다. 이 씨의 실종 당일 행적을 살펴볼까요? 사망 추정일인 6월 9일 강남에 거주하던 이 씨는 출근하는 남편을 배웅한 뒤 오전 9시에 외출했습니다. 오전 11시쯤 강남의 한 한복점에 들렸고 11시 23분에는 일식집에 들려서 포장 도시락을 구매합니다.
그리고 12시에는 그 도시락을 들고 어딘가를 찾게 되는데 거기가 바로 성북구에 위치한 모교 K대학이었죠. 여긴 사건 현장과 약 3km 정도 떨어진 곳인데 여기에서 A 교수의 연구실을 방문합니다. 당시 이 씨는 평소 친분이 있던 A 교수의 부탁으로 학술행사 자원봉사를 위해 거의 매일 학교에 갔다고 합니다. 그날 또한 행사 뒷정리를 포함해서 교수에게 인사차 들른 것인데요. 2시간 후 A 교수와 함께 밥을 먹고 헤어진 이 씨는 후배와 통화를 한 뒤 교내 은행에 들립니다. 이어 2시 23분에 은행을 나와서 지하철 쪽으로 걸어가는 모습이 CCTV 영상에 담겨 있었죠. 이렇게 행적이 아주 자세하게 남아있지만 이게 그녀의 살아있는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그때로부터 일주일 뒤 시신으로 발견될 때까지 이 씨의 행적은 묘연합니다. 그러던 중 결정적인 단서 하나가 포착되는데요. 바로 이 씨 수첩에서 이 미분양 아파트 주변 부동산 전화번호가 발견된 겁니다. 이걸로 연관성을 찾겠다 싶었지만 사실 이 씨가 이사 계획이 전혀 없어서 집을 보러 다닐 이유가 특별히 없어 보였죠. 그러던 중 남편이 아내가 생전에 했던 이야기를 떠올립니다. A 교수가 학교 근처에 집을 구해야 되는데 자기가 같이 집을 보러 다니려 했다라는 스토리였어요. 그러고 보면 그녀가 실종 직전 마지막까지 함께 있던 인물도 A 교수입니다. 그렇게 정황상 A 교수가 유력한 용의자로 떠오르게 되죠. 경찰은 그를 5차례나 소환했고 꽤 강도 높은 조사를 벌였습니다. 교수는 이 씨와 도시락을 함께 먹은 것은 맞지만 이후 죽음에 대해서는 아는 게 전혀 없다고 하는데요. 게다가 그녀와 집을 같이 보러 다닌 적도 없다라고 강하게 부인합니다. 다만 자신이, 그러니까 교수가 새 집이 필요한 상황을 이 씨가 눈치채고 도움을 주려고 혼자서 집을 보러 간 게 아닌가 싶다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잠깐, 이 두 사람은 어떤 관계였을까요? 이 씨가 왜 그렇게까지 이 A 교수를 도와주고 싶어 했던 걸까요? K학교 재학생들에 따르면 미국에서 오랫동안 공부한 A 교수는 꽤나 학생들에게 친근한 성격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씨가 대학 시절에 이 교수와 친분을 맺었는데 졸업을 한 후에도 곧잘 그를 따르면서 평소 많은 조언을 구했다고 해요. 심지어 가족에게 A 교수를 직접 소개하기도 했죠. A 교수가 그녀와 그렇게 가까운 사이였다면 사실 이 씨를 죽일 이유가 없어 보이는데요. 사건 발생 2달 만에 시신의 정밀 검사 결과 새로운 2가지 사실이 드러납니다. 먼저 이 씨의 간과 비장에서 약 0.14%의 알코올이 검출돼요. 이건 사건 당시 그녀가 만취였다라는 것을 의미했죠. 그런데 이 씨는 평소 술을 즐기는 편이 아니었습니다. 시신의 위장에서 고춧가루, 밥알, 양파 같은 내용물도 있었는데 이걸 보면 누군가와 식사를 하면서 반주를 한 것으로 보이죠. 경찰은 이 점에 주목하면서 이 도남동 인근의 식당, 술집을 돌면서 누군가 이 씨와 식사하는 걸 봤는지 탐문 수사를 펼쳤지만 목격자는 없었습니다. 새롭게 발견된 2번째 사실은 피해자의 가슴에 묻어있던 타액에서 남성의 유전자가 발견된 겁니다. 이거야말로 결정적인 증거죠. 그런데 경찰이 여기서 약간의 꾀를 냅니다. 그리고 유력한 용의자 A 교수에게 시신에서 남성의 유전자가 발견됐다라는 말을 흘리게 되자 갑자기 그가 입을 열게 되죠. 사실 자신과 이 씨가 내연 관계였다는 고백입니다. 그리고 실종 당일에 같이 점심을 먹었고 육체적 관계도 맺었다는 걸 실토했죠. 경찰로서는 이게 발견된 게 교수의 DNA다라고 말하지도 않았는데 약간 재발절이듯 자백한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교수가 여태 죽은 피해자와의 관계를 숨겨왔고 또 거짓 증언을 했다는 점에서 그를 향한 의심은 더욱 짙어질 수밖에 없겠죠. 심지어 수상한 흔적이 연이어 포착되는데요. 실종 당일 저녁 9시 교수는 이 씨의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서 집에 잘 들어갔는지 확인을 한 내역이 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남편은 아내의 실종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던데요. 교수는 저녁에 회식이 있었는데 학교 근처 중국집에서 술을 마셨고 이 씨가 답장이 없다 걱정이 돼서 확인차 연락한 거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들을 우리가 그대로 믿을 수 있을까요? 중국집에 있었다라는 건 동료 교수들의 증언으로 사실로 판명되죠. 그런데 여전히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교수는 자기가 중국집에 7시 반에 도착했다 라고 했지만 종업원에 따르면 일행보다 30-40분 정도 늦은 저녁 8시쯤 도착했다고 하는데요. 자, 이 시간대가 왜 중요한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피해자가 실종되던 날 이 미분양 아파트에서 오후 2시에서 4시까지 방충망 설치 작업이 있었습니다. 그 말인즉슨 그때까지만 해도 이 씨는 이 아파트 현장에 없었던 거죠. 그런데 시신이 발견된 화장실은 아직 전기 스위치가 설치되지 않았기 때문에 경찰이 추정한 범행 시간은 방충망 작업이 끝난 오후 4시부터 해가 완전히 져서 깜깜해지기 직전인 7시 반 사이로 좁혀진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교수가 중국집에 도착한 시각은 7시 반에서 8시 사이? 그의 말의 진실 여부를 떠나서 이 빈 시간이 범행 시간과 어딘가 맞닿아 있는 것 같죠. 그런데 여러분 잊지 않으셨죠? 경찰은 가장 강력한 증거인 DNA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게 대조 결과가 맞기만 한다면 사실 사건은 금방 해결될 수 있었죠. 하지만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A 교수의 DNA와 이 씨의 가슴에서 나온 DNA가 일치하지 않는 겁니다. 여태껏 그를 용의자로 몰았던 건 사실 내연 관계이기도 했고 거짓 증언을 하기도 했고 또 알리바이도 석연치 않았고 근데 이게 정황이었을 뿐 살해 증거는 없었던 겁니다. 이후에 경찰이 피해자 주변의 남성 400명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유전자 감식을 하긴 했지만 일치하는 사람이 나오지 않았죠. 이런 상황 속에서 A 교수가 뜻밖의 증거물을 가지고 나타납니다. 죽은 이 씨가 직접 작성했다는 유서를 제출하게 되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시부모의 갈등이 있었고 자신의 장례식에 시부모님이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여기에 더해서 A 교수가 말하길 이 씨의 집안이 상대적으로 좀 평범해가지고 부유한 시댁과의 사이에서 꽤나 스트레스를 받고 또 그로 인해 부부 사이도 좋지 않았다라고 하는데 이 유서를 본 남편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물론 고부 사이가 아주 좋은 건 아니었지만 와이프가 유서를 쓸 만큼 결혼 생활에 큰 문제가 있진 않았다는 것이었죠. 자, 그런데 여기서 갑자기 드는 궁금증이 있습니다. 처음 시신을 봤을 때 이거 살인사건 아니었나요? 근데 왜 갑자기 유서가 나오죠? A 교수가 말하기를 학교 공용 컴퓨터에서 우연히 이 씨의 유서를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직접 쓴 자필 유서가 아니라 컴퓨터 파일 형식이었어요. 자기가 어쩌다 보니 또 컴퓨터 비밀번호를 풀게 됐고 그래서 이걸 찾아냈다는 너무도 미심쩍은 답변. 제가 만약 이 진술을 직접 들었다면 그냥 헛웃음이 나왔을 것 같은데요. 어쨌든 경찰은 이 유서를 토대로 이 씨의 남편과 시부모까지 용의선상에 뒀고 청부살인의 가능성을 검토했지만 모두 알리바이가 증명되면서 혐의에서는 벗어납니다. 경찰은 다시 현장에 주목했습니다. 화장실 양변기 뒤에 있는 수납장 유리가 깨져 있었는데 그 틈에서 피해자의 긴 머리카락 한 움큼이 발견됐죠. 전문가들은 만취한 피해자가 화장실로 피신하려고 했지만 범인이 뒤따라오면서 몸싸움이 벌어졌고 이 수납장 유리에 머리를 부딪혔을 거라고 추정합니다. 또 다른 특이점도 있었는데 욕실에서 셔츠 단추 하나가 발견돼요. 애쉬워스라는 좀 생소한 브랜드였는데 2005년을 기준으로 셔츠 한 벌이 10만원 정도 되는 고가의 골프웨어 브랜드였죠. 이게 미국에선 꽤나 유명하지만 국내에선 겨우 2년 정도만 유통됐을 때입니다. 경찰은 이 단추가 범인의 것이라고 봤고 셔츠를 판매하고 또 구매한 사람들을 파악해서 DNA를 대조했지만 일치한 인물은 없었습니다. 유력한 용의자 A 교수와도 DNA가 맞지 않고 주변인들도 아니고 셔츠 가진 사람도 없고 혹시 우리가 DNA를 너무 믿었던 건 아닐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 전문가는 이 사건 현장의 날씨가 꽤 더웠기 때문에 DNA가 변질되거나 수사 과정에서 오염됐을 가능성도 있다라고 지적합니다. 즉, 이 DNA 대조를 절대적인 기준으로 보는 게 무리가 있을 수 있다라는 소견이죠. 그렇다면요, 정황상 범인은 A 교수를 가리키지만 결정적인 증거가 없기 때문에 결국 이 사건은 미궁에 빠져버립니다. 사실 DNA 감식은 대부분의 수사에서 여태 핵심적인 역할을 해왔는데 이번에서는 오히려 이 DNA 증거에 너무 집착을 해서 발목이 잡혀버린 아이러니한 상황이었죠. 참고로 A 교수는 현재도 이 해당 대학에서 재직 중으로 알려져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네티즌들 사이의 가설을 한번 살펴볼까요? 욕실에 몸싸움의 흔적이 있었는데 그런 것 치고는 피해자가 어깨에 메고 있던 핸드백과 그 안에 선글라스, 노트 같은 게 별다른 손상 없이 아주 깨끗하게 발견됐다는 게 이상하다고 지적합니다. 그렇다면 범인이 피해자를 다른 곳에서 살해한 후에 시신을 트렁크 같은 곳에 보관하다가 발견 직전쯤 이 아파트에 유기한 게 아니냐라는 주장도 나오게 되죠. 그리고 또 수사에 혼선을 주기 위해서 원피스를 일부러 찢어두거나 속옷을 내려서 마치 성범죄처럼 조작했을 수도 있다라는 추리도 있습니다. 또한 범인은요, 이 도남동 미입주 아파트가 보안에 취약하다라는 점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관련 인물을 확대해서 조사해야 한다는 점이 나왔습니다. 경찰분들이 알아서 다 조사하겠지라는 믿음이 많이 약하다 보니까 이렇게 네티즌 수사대가 더 열성이기도 합니다. 현재 공소시효가 사라진 이 사건의 재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곳은 서울지방경찰청입니다. 하지만 제보가 없으면 사실상 사건 해결은 쉽지 않겠죠. 모든 미제 사건이 그렇듯 여러분의 작은 기억의 조각이라도 제보해 주시면 사건 해결에 큰 도움이 됩니다. 도남동 미분양 아파트 살인사건. 과연 범인은 누구일까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남아있는 그 DNA는 정말 범인의 것이었을까요? 금요사건 파일 디바제시카였습니다.